고객의 탁금이 늘어나니까 신용융자는 뭐 19조, 20조라고 잡더라도 신용융자 비율이 30%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 외부에서 자금들이 계속 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끝난 미국 시장은 뭐 3대 지수 모두 급등했고요. 사상 최고치 또 재차 근접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중심의 급등세도 이어졌고, 그저께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우보도 많이 올랐고, 시장 전체적인 어떤 환경들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수급 불균형이었거든요. 수급 불균형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죠. 환율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조금 전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97.97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2년 4월 초 처음으로 이제 98포인트를 하회하는 사항인데요.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하죠.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이어지는. 그래서 어제 여객 시장이 조금 전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5원으로 마감됐습니다. 그 이틀 전에 장중에 1391원까지 갔던 거에 비한다면 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인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1280원까지 열려있다, 원달러 환율은.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끌다가 궁극적으로 1200원 초반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를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이후에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최근 3년 정도 달러에 비해서 원화가 크게 부진한 원화 약세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원화가 정상적으로 자기 자리 찾아가는 과정들이 펼쳐지고 있고, 아직도 괴리는 상당히 크죠. 이 부분들을 메워가는 과정 속에서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고요. 화면을 보면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 상관관계인데 대치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제 종가상으로 1361원으로 끝났죠. 여기 시장이 1355원 끝났고, 오늘 장중에 1350원대 진입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도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사고 싶긴 또 사고 싶은데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부분이 펼쳐지느냐면 이제 시장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 내에서 뭐가 늘어나겠죠? 신용이 늘어납니다. 신용이 기본적으로 최근에 신용이 지수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신용융자분도 증가하는데요. 신용융자가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신용융자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얘기도 아니고 늘 있어 왔던 얘기들인데, 신용융자도 결국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가 오거든요. 사람들이 미쳐나갈 때. 지금은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거죠. 생각은 이성적으로 할 때가 시장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인데, 이성적인 생각에서 감성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식은. 이성이 늘 지배하지 않아요. 감정이 시장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의 상승을 잘 못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자, 신용융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랑 비교해보면 지수의 상승폭과 신용융자의 증가 부분이 어떻습니까? 신용이 좀 덜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신용을 보면, 지수를 빼고 보면, 자, 이 파란색이 신용융자금이고요. 최근 집계일 기준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19조 8천억입니다. 근데 여기 하단에 있는 그린색, 녹색이 코스닥이고요. 여기 빨간색이 코스피 시장인데,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가 계속 많이 증가했죠. 코스닥 시장은 아직 증가폭이 미비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시장에서 보여왔던 대중들이 열광했던 종목들이 뭔가요? 원전, 방산, 조선. 이쪽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신용융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부분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황표들을 통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신용융자가 지난 4월 9일 대비해서 전체 3조가 늘어났고, 이 구간에서 3조가 늘어났고, 코스피가 2조 늘어났고, 코스닥이 1조 늘어났습니다. 지수랑 비교해봐도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은 더해지고 있죠. 근데 신용융자 부분은 지수의 상승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들입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아직 신용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전체적인 신용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부분은 미진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산, 원전, 조선 뭐 이런 산업재 쪽의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집중하더라. 과거에도 이랬느냐? 과거에도 늘 이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코스피가 선행하고 코스닥이 후행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 물론 막 쓰레기 같은 종목들, 소위 말해서 동전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요. 지금 신용융자 절대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반대 매매 뭐 우려한다, 뭐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신용융자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고객의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 비율을 보면 고객의탁금분의 신용융자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커지더라도 비율은 동일해지는 거거든요. 과거에 평균적으로 보여왔던 신용융자 비율은 약 32%에서 35% 정도. 지금 현재 분모가 늘어나니까 고객의탁금이 늘어나니까 신용융자는 뭐 19조, 20조로 잡더라도 신용융자 비율이 30%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 외부에서 자금들이 계속 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융자가 증가하더라도 분모 자체가 확대되니까 분모인 고객의탁금이 확대되니까 분자인 신용자금이 증가하더라도 시장은 건전하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신용융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뭐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그런 일은 없다. 왜? 주가가 올라가면 신용 쓰더라도 담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반대 매매 나올 일이 없는 거죠. 물론 궁극에 가서 어느 정도 이제 상단에 막히는 상황들, 더 이상 아무리 주식을 사도 잘 올라가지 않는 그런 국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국면 이후에는 파탄으로 넘어갈 수 있죠. 신용융자에 의해서. 근데 그건 아직 먼 얘기다. 지금 시장에서 뭐 신용이 과하다,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 시장이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시장을 경계하는 얘기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경계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진짜 좋은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거고요. 시장 지표를 한번 보는데 이게 지난 2005년부터 20년 동안인데요. 20년 동안에 시장의 슈팅에 들어가는 영역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최근 거의 한 10년 정도 동안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발생하고 나서 급격하게 종목들, 뭐 집단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올라왔던 당시, 그리고 2005년, 2007년, 아쉽게도 1990년, 99년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만들어진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소위 말해서 워밍업이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은 워밍업에 불과하다. 본게임은 시작도 안 됐다. 어제 아침에 시황풀 때 올려드렸는데 코스피 지수는 단기적으로 3,450포인트에서 일단 어느 정도 조금 막힐 것이고 궁극적으로 3,550포인트 했나요? 제가 어제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원래 제가 지수를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실 지수는 의미가 없고요. 지수를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지수에 대해서 뭐 제가 그렇게 썩 논해드리진 않는 편인데 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단기적으로 3,300, 3,450포인트에서 좀 시간을 끌고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보이는 가격대가 4,330포인트대입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피랑 코스닥을 비교해보면 현재 코스닥이 굉장히 뒤쳐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제가 적어놨는데 940포인트, 그 다음이 1,100포인트. 요 상태, 요 지수대에서 걸린다. 그래 아직 갈 길이 멀다. 간단히 정리드리면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경계하는 목소리가 지금은 많이 나올수록 좋다. 왜 그러냐면 강세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배제한 채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시장을 논하는 거거든요.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세장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상황은 바뀌는 거죠. 아직도 멀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한다고 주식 때문에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 있나요? 그리고 주변에 다들 아마 이제 가까운 사람들 주식 얘기 하더라도 사고는 싶은데 좀 부담스럽다. 뭐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시장이 미쳐 나갈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시장을 대하고 있다. 시장은 원래 이성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시장의 움직임은 이성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성적으로. 감정이 시장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한번 객관적으로 딱 생각해 보면 감성이 시장을 지배하느냐, 이성이 시장을 지배하느냐. 이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쪽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지표들 한 번씩 올려드릴 테니까요. 시장을 지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돈 많이 버십시오.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살 게 그렇게 많고 앞으로 주식 올라간다는 나는 물려가지고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잖아요. 나는 물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꼼짝도 안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꼼짝도 못하고 들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강세장입니다. 수고하십시오.